7일 만에 만들었던 매출 많이 났나요? 얼마 났어요? 수치가 오픈하면 저희는 한 그리고 그게 또 순수익이 5식이 아니고 달에 뭐 터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. 7일 만에 만들었다고 들었어요. 그게 가능한 거예요? 가능하죠. 일단 시간의 흐름대로 5개만 한번 찝어보세요. 일단 상가를 하나 얻어야 된다.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. 인테리어 세팅, 팔 거, F&B 세팅, 또 사람 세팅해야죠. 그 외에 행정 처리들이 좀 있어요. 이 정도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카페를 차려봅시다. 처음에 이제 발단은 그 역삼 명진이 집에서 아마 술을 먹고 있다가 북카페를 한번 내보고 싶다. 나도 내라. 한번 매물을 찾아봐 달라. 집 근처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. 책으로 성공했다 하니까 북카페를 가져보는 게 평생의 로망이었다. 적자가 나도 좋다. 오케이. 그래서 물건을 찾아봤어요. 그래서 제 기준이 이거였습니다. 일단 역삼, 강남 뭐 이쪽에 있을 것, 그리고 빨리 차려야 되니까 이미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된 곳. 돈 벌 생각이 없는데 인테리어까지 하면 매물 비행이에요. 매물이 있었어요. 2층에 있고 건물 깨끗하고 안에 북카페처럼 돼 있고 오케이. 그 북카페 시작하자. 그러면은 알아보고 계약한 게 하루. 알아보고 전화하고 남아있다 가서 좋구나 하고 권리금 좀 3천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깎아서 1,000만 원. 대신 책도 다 놓고 가라. 이제 두 번째는 F&B. 그냥 제일 좋은데 제일 맛있는데 비싼데 찾고 가격 같은 거 안 봤어요. 시간이 없으니까. 납품해달라. 그러니까 역시 비싼 데들은 다 나이스해요. 와서 기계 세팅 다 해주고. 그러니까 기계는 우리가 사긴 했어요. 기계 세팅 다 해주고 뭐 해주고 납품 다 해주고 그리고 직원들도 일주일마다 와서 교육을 해준대요. 품질 관리가 돼야 되니까. 그것도 끝. 딱 음료도 그냥 커피, 라떼 막 이렇게 거기서 줄 수 있는 에이드 이렇게 해서 한 6개, 7개로 시작한 것 같아요. 뭐 세 번째, 사람. 그냥 저희 주변에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인데 자기 거 하고 싶어 하고 열정 있고 이런 친구한테 돈을 좀 여유 있게 주고, 그러니까 보통 매니저 페이 한 2배 주고 한 달 정도 이거 안정화되게 좀 만들어 달라. 그럼 그 친구도 와서 열심히 하고 저희도 되고. 그래서 레버리지 됐고. 그리고 이제 뭐 남았죠? 행정 처리. 그건 이제 저거 가게를 뭐 한 많이 내봤으니까 그냥 사업자 내고 뭐하고 하면 돼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오픈. 그럼 이제 그 친구도 저 또 똑같은 게 선언하기를 잘해요. 일주일 뒤에 오픈한 오픈 파티 오셈 하고 시작한 거예요. 뭐 이렇게 차리면 일주일이면 차려요. 컨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북카페만 차린 거잖아요. 매출 많이 났나요? 얼마 났어요? 뭐 사실 그걸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솔직히 오픈하면 저희는 한 2,500 정도 평균 나왔어요. 조금 안 나올 때 뭐 2,000도 나오고 달에? 네, 잘 찍힐 때 한 3,000 나오고 북카페 치고는 되게 잘했죠. 근데 속을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다. 왜 없어? 헛똑똑이다. 일단은 난이도도 되게 높은 사업인데 수익률도 안 좋고 그거에 반해서 열심히 해서 매출도 만들었는데 우리 구조상 수익률도 안 좋았고 문제는 일단 크게는 2개죠. 인건비, 임대료. 보통은 저도 이제 이거 알아보려고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상권이 백다방이나 뭐 주시 이런 거 좋은 거 A급 유동인구 있는 데가 한 10평이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20평이 뭐 600, 저희가 20평 중반 정도 되니까 뭐 한 그럼 얼마죠? 한 700, 800? 그죠? 저희가 그 정도예요. 근데 입지가 어떠냐? 없어요. 아니, 좋은 거는 안에 다 깔려 있었고 인테리어가. 근데 월세가 너무 비쌌어요. 그럼 우리가 수익을 좀 포기하면 된다. 더 벌면 되지. 임대료 비싼 거 중요해? 근데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임대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처음에 한번 고생하면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절대 비싼 데다 하면 안 돼요. 그 비싼 데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돼요. 월 200만 원 정도 임대료면 최소 매출을 1,500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야 내가 가져가는 게 3, 400 정도 돼요. 가져가는 게. 매출이 한 2,500씩 하면 연매출로 치면 얼마죠? 한 2억 5천, 한 3억쯤 되네요. 그럼 저희가 3년 했으니까 거의 한 9억. 저희가 매출을 그렇게 찍는데 벌써 임대료가 얼마죠? 700? 그 정도. 그럼 퍼일로 따지면은 30%가 넘어요. 인건비가 진짜 중요하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18%? 이 정도인데 그게 이제 30%가 돼버린 게 뭐냐면 이게 알바생이 있고 현장에서 하는 이걸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친구한테 매니저한테 주는 월급이 꽤 있기 때문에 짜져보면 한 30%가 넘어요 인건비가. 조금 넘게 나갔나요? 그럴 것 같죠. 작고 사실은 저희가 거의 한두 명만 일하니까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쉼 없이 주고 겹치는 것도 있고 그 친구들 밥도 줘야지. 수당이란 게 있어요. 주휴 수당, 야근 수당. 밤에 일하면 또 곱하기
여러분은 모르는 저희들이 내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. 4대 보험.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고 대충 계산 때렸을 때 한 10%는 곱해야 될 것 같아요. 인건비가 한 사람당 10,000원이 아니라 이리저리 다 따져보면은 한 평균 한 15,000원, 6,000원 돼요.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가 되게 커요. 네. 이제 보통은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하시니까. 네. 그래서 사실은 순수익 할 때 본인 인건비를 빼야 진짜 순수익이에요. 네. 벌써 여기서 한 60% 거의 70% 날라갔죠.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썼어요. 그러니까 바리스타 대회,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하는 집값 썼어요. 그래서 원재율이 한 25%가 넘었어요. 커피만 하는데 인건비 냈죠, 월세 냈죠, 공과금 내죠, 수도 전기 내죠, 카드 전기세 내죠, 청소, 인터넷, CCTV 막 이런 것도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사실 아무리 팔아도 안 남죠. 매출이 그렇게 나이스 했는데도. 제가 요식업도 하잖아요. 요식업은 제가 메인으로 하진 않지만 투자를 했고 어쨌든 지분이 한 3분의 1 있고 그 청담에서 하고 이자카야를 하는데 거기 뭐 내 거니까 말해도 상관없겠지 뭐 매출이 6, 7천 나와요. 어때요? 잘해요. 응. 돈 많이 벌 것 같죠?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. 많이 안 남아요. 엄청 남을 것 같죠? 거긴 그래도 다 맞췄는데도 많이 안 남아요. 10% 정도로 맞췄고 관리비까지 해서 그리고 인건비, 원자재 다 맞추고 하는데도 순수익률이 20%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또 순수익이 다 순수익이 아니에요. 달에 뭐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. 냉장고 터지고 에어컨에서 물 새고 2층에서 공사한다고 물 떨어지고 벽에 습기 차고 전기 나가는 거 있으면 다만 사고 또 전기 한번 부르면 3, 40이지. 뭐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. 저희가 들어간 돈이 3억이 넘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런 건 있어요. 이제 잘 되는 데들이 1억 선을 넘고 1억 초반 선을 넘어요. 그때부터 기업 쪽으로 순수익률이 높아져요. 왜냐면 다른 것들 쭉쭉쭉 떨어지니까. 정말 구조를 잘 짜놓고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부가세를 따로 안 빼놔요, 사람들이. 부가세 없으면 그 빚지는 거예요. 미리 부가세도 빼놔야 돼요. 그럼 또 10%또 떨어져요. 들어왔다고 제 돈이 아니에요. 듣다 보면 뭔가 돈 없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계산 세워놓고 해야 된다니까요. 오프라인 사업,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있어요. 임대료나 뭐 인건비나 이런 거 좀 잘 맞춰서 수익률 한 순수익 30% 정도 맞췄고 그럼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,000 팔면은 3,000 곱해갖고 뭐 900, 8,900 정도 된다 일 것 같잖아요. 그럼 순수익이 아니에요. 순수익이 말 그대로 뭐예요? 투자를 했잖아요. 보증금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쳐도 이것도 계속 그 월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 그거를 그대로 은행에 갖다 놓으면 뭐 4%, 5% 이율을 주잖아요. 그래서 보증금도 사실은 회수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인테리어비. 그래서 막상 장사하면 돈도 좀 매출도 나오는 것 같고 좀 돈도 벌린 것 같고 했는데 나중에 한 2, 3년 해보면 남는 게 없어. 투자금 회수해야 순수익이에요.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가야 돼. 그래서 이번에 넷마블 계약할 때도 그런 대기업들에서는 그런 거 되게 잘해요. 투자금 이거 넣었는데 회수. 근데 좀 많이 봐줘서 5년 안에 회수를 했거든요. 그 회수를 다 해야 순수익인 거예요. 그 전에는 순수익이 아니죠. 이러면 뭐 죽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장사 잘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거 효율화를 미리 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? 2명 쓸 거 1명 어떻게 쓸지 고민해봐야 되고 기계로 되나?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임대료 여기서 임대료만 유의미하게 줄이면 한쪽은 순수익이 한 8, 9천에서 1억 나오고 한 군데는 빵. 어때요?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